안녕하세요. 당귀다TV 구독자 여러분. 당신 귀에 다양한 소식과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귀다TV입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바로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책상 서랍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빚 서류 뭉칫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앞이 캄캄해지죠. 바로 그때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사망보험금 3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 바로 이 3억 원. 과연 이게 감당 못할 빚더미 속에서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일까요? 아니면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일 독이 든 성배일까요? 이거 상속 포기하면 이 돈도 못 받는 거 아니야? 혹은 아니지, 이거 덥석 받았다가 아버지 빚까지 다 떠안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 복잡한 문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도 당연히 날아간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보험금은 빚이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냥 받아도 되는 완전한 내 돈이라고 믿는 거죠. 근데 둘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애매한 반 때문에 한순간에 수억 원 빚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요. 이게 진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오르는 가계부채랑 고령화 사회가 맞물리면서 법원에 접수되는 상속 포기 신청 건수가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정말 충격적인 실제 사례 하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통째로 무너뜨리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 A라는 분이 계셨어요. 경기도에 사시는 분인데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무려 8억 원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A씨는 당연히 상속 포기를 준비했죠. 며칠 뒤에 아버지 앞으로 가입된 사망보험금 1억 원이 A씨 통장에 딱 들어왔고 A씨는 그나마 이걸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보험사에서 추가로 2,100원이 또 입금이 되는 거예요. 내역을 보니까 미지급 병원비 환급금.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를 좀 더 냈는데 그걸 보험사가 실손 처리해서 보내준 거죠. 아니 2,100원이면 요즘 커피 한 잔도 못 사잖아요. A씨도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이 돈을 쓱 인출해서 써버린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이걸 놓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채권단 손을 들어줬어요. 판결은 이랬습니다. A씨가 상속재산인 병원비 환급금 2,100원을 사용했으므로 빚을 포함한 모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결국 A씨는 1억 원은커녕 아버지 빚 8억 원을 몽땅 떠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법정 단순 승인이라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1억 원짜리 사망보험금은 괜찮다면서 왜 고작 2,100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바로 여기서 구원과 파멸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법률 개념이 나옵니다. 자, 제가 진짜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속재산은 그 가게 금고에 있던 돈이에요. 원래 아버지 거죠. 반면에 고유재산은 원래부터 내 지갑에 있던 내 돈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험금은 아버지 가게는 아예 거치지도 않고 보험사에서 제 지갑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쏴주는 돈이다, 뭐 이런 개념이네요. 딩동댕,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상속 포기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진짜 투명 인간 취급하셔야 돼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아버지 통장에 있던 예금, 퇴직금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진단받아서 받아야 했던 진단비, 그리고 A씨를 파산시킨 저 병원비 환급금까지 전부 상속재산, 즉 아버지 가게 돈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대법원은 사망보험금을 명백하게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 이건 보험계약에 따라서 보험사가 수익자인 나에게 직접 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속이라는 절차를 아예 밟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빚하고는 정말 1도 상관없는 온전한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걱정 드실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겠어? 소송 걸면 어떡하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필요하죠. 바로 대법원 판례라는 방패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6월 대법원이 아주 결정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권자들은 아니 보험료를 아버지가 냈으니까 이것도 상속재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딱 잘라 말한 거죠. 보험료 낸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계약서에 사망하면 수익자한테 주기로 약속했으면 그건 무조건 수익자 돈이다. 이렇게요. 이걸로 논란을 그냥 종결시켜버린 겁니다. 우리의 방패가 훨씬 더 튼튼해진 거죠. 진행자님,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보험증권에 제 이름이 딱 박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법정 상속인 이렇게만 쓰여 있어도 똑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괜찮습니다. 그것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리 대법원은 수익자가 특정인, 제 이름처럼 딱 지정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냥 상속인,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여 있는 경우, 심지어 수익자 칸이 비어 있는 경우까지도 전부 고유재산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건 좀 헷갈리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보험으로 약관 대출을 좀 받으셨어요. 그래서 보험사가 그 돈을 먼저 떼고 나머지 보험금을 줬는데 이거 제가 상속재산을 건드린 게 되는 건가요? 아,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내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게 아니고요. 그냥 보험사가 계약에 따라서 자기들 받을 돈을 먼저 챙긴 것뿐이에요. 상속인인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안심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현실적인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솔직히 당장 장례 치르려면 돈이 필요한데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 좀 뺏었으면 안 되나요? 급한데. 와, 이거 진짜 위험한 질문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법원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장례비는 괜찮다고는 하는데 그 합리적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너무 애매해요. 자칫 잘못하면 A씨처럼 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요. 일단 내 고유재산, 즉 사망보험금을 빨리 받아서 그걸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아버지 통장은 그냥 없는 셈 치세요. 법원 결정 날 때까지는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딱 3단계 행동계획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딱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첫째, 보험금 받을 때 지급 내역서를 꼭 확인해서 2,100원 같은 다른 항목이 1원이라도 섞여 있는지 보세요. 만약 있다면 사망보험금만 따로 달라고 요구하고 그게 안 된다면 그냥 받지를 마세요. 거부하셔야 합니다. 둘째, 법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 아버지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어떤 상속 재산이든 그냥 없는 재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절대 손대지 마세요. 셋째, 조금이라도 헷갈리고 복잡하다 싶으면 무조건 전문가, 그러니까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상담료 몇 푼 아끼려다가 빚 수억 원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남기신 빚은 그저 그분들이 살아온 흔적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바로 그 족쇄를 끊어낼 수 있게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선물이고요. 법은 정말 아는 만큼만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당귀다TV를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 귀에 다양한 소식과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귀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